몇 번 들어야 되는 얘기라 시스템 얘기 있잖아. 호모시스템 얘기. 그 항산화 얘기 있잖아요. 항산화. 이 항산화가 뭔지는 아시죠? 항산화. 항산화 음식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항산화 음식. 근데 사람들이 항산화를 막연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우리 소녀사가 항산화가 뭐냐고 몇 번 얘기를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고 한 번 더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항산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항산화가 뭐냐면 우리가 산소를 이렇게 들여 마시잖아요. 근데 산소가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은 또 독성해요. 한편으로. 그래서 산소가 접촉이 되면 모든 생명체가 위험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쇠붙이도 산소와 화합이 되면서 녹이 슬고, 야채도 깎아 놓고 과일도 깎고 하면 산소하고 접촉이 되면서 세포가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 피부도 산소하고 접촉이 되면서 피부도 죽으면서 노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또 산소가 없으면 죽어요. 우리가 산소가 없으면 태울 수가 없어요. 에너지를. 그래서 우리가 활동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들여 마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산소를 세포에 넣어주는 과정에서 세포를 넣어주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불완전한 산소가 일부 생기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 활성산소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자를 하나 뺏기는 거거든요, 사실. 그 물질은 뭘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원자로 이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제일 작은 물질이 이제 원자인데, 그 원자 주위를 여기 도는 전자가 있잖아요. 그 전자가 한두 개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대사 과정에서. 그러면 얘가 불안정한 산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꾸 다른 거하고 그 합치려고 해요. 전자를 뺏어오려고 해서 불안정한 산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해산소라고 기르기도 하고, 활성화되어 있다고 해서 활성산소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그 들여 마신 공기의 한 1% 정도, 그 정도가 유해산소로 다 바뀐다래요. 그래서 그 활성산소가 우리 세포를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세포를 공격하는데 또 우리 몸도 방어작용이 있어서 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을 우리 몸에서 만들거든요. 뭐 글루타치온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효소들이 나와서 나름대로 또 그거를 제거를 해요. 그리고 음식물 속에서도 그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왜냐면 야채나 과일도 자기 몸을 지켜야 되잖아요. 산소로부터. 그래서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항산화 물질을 야채나 과일을 이렇게 먹으면 비타민 중에서는 에이스, 비타민 A, 그 다음에 비타민 C, 비타민 E, 요 세 가지. 그리고 미네랄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항산화 작용하는 게 셀레늄. 그리고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이제 항산화 물질이 있는데 그 항산화 물질을 이렇게 먹으면 그만큼 세포, 활성산소를 그 항산화 물질이 대신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포가 그 활성산소로부터 지켜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항산화예요. 그래서 항산화 물질을 많이 드시면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서 노화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혈관이 이제 우리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면 혈관 손상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혈관이 손상되면 갈라질 거 아니에요. 그 갈라지면 그 틈새로 패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콜레스테롤이 이제 나와서 그 패치를 하는데, 패치를 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그 백혈구라든가 혈소판이라든가 이런 다른 물질들이 같이 딸려 들어가요. 거기에 걔들도 또 그걸 콜레스테롤도 먹고 그러거든요. 백혈구가. 그러면 이것이 자꾸 혈관 손상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계속 이게 커지거든요. 그 패치하는 공간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터지면 그걸 이제 우리가 혈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뇌졸중이라든가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가 많으면 안 되거든요. 혈관이 나빠지는데, 지금 옛날에는 잘 몰랐어요. 아주 옛날에는 혈관이 왜 손상되고 갈라지고 이게 동맥 경화가 일어나는지 몰랐는데, 요즘에 최근 또 몇 년 사이에 또 새롭게 떠오르는 그 조건 하나가
호모시스테인이에요. 혈액 중에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으면 산화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상이 많이 되는 거예요. 혈관이. 그게 왜 그러나 했더니 그 단백질 아미노산 중에서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메티오닌. 20개의 아미노산으로 단백질은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메티오닌이 이 혈액에서 이제 호모시스테인으로 바뀌거든요. 이 호모시스테인에서 다시 시스테인으로 바뀌어야 돼요. 시스테인도 아미노산은 또 하나예요. 황이 섞여 있는 아미노산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 황이 타면은 독한 냄새가 나거든요. 우리 머리카락 손톱 탈 때 냄새 똑같아요. 황 냄새 그게요. 그래서 그 황하면 한 아미노산인데 요게 요 시스테인이 다시 뭘 만드냐면 글루타치온이라고 우리 몸에서 항산화 하는 물질 중에서 제일 강력한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을 만든 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스테인이 또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시스테인으로 가는 과정에 호모자가 하나 붙거든요. 중간 물질이 호모시스테인으로 갔다가 시스테인을 바뀌어서 글루타치온으로 만들다가 다시 호모시스테인 왔다가 다시 메티온으로 가고 이게 막 순환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에서 이거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메티온으로 다시 복도 못하고 시스테인으로 못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면 이제 수치가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혈관 손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걸 많이 그 수치를 많이 체크를 하거든요. 동맥경화 쪽에 혈관 손상에. 근데 그것을 그러면 호모시스테인이 그러면 왜 수치가 높아지나 조사를 해봤더니 비타민 B군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비타민 B가 없으면 이게 그 이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모시스테인에서 오도가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타민 B군 중에서 6, 9, 12, 비타민 6, 비타민 9, 비타민 12, 6, 9, 12, 3배수잖아요. 이제 외우기 쉽잖아요. 6, 9, 12가 없으면 이게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그 혈관이 손상이 오고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다고 하면은 비타민 B군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혈액 검사 때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얼마인가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의사들도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혈관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정도. 네. 옛날에 단백질 하면서도 들었던 것 같은데도 몰라. 맨날 들어야 돼. 그러니까 네, 이게 좀 반복적으로 들어줘야 돼 이게. 이게 일반적으로 비타민 C를 많이 들었는데 이 시스테인이라는 말 자체가 메티온, 호모시스테인 이게 생소하거든요. 맞아요. 예전에 하셨어 다 단백질하고 그때 할 때도 다 했는데도 지금 막 또. 그래서 이거를 자꾸 이게 하다가 해서 쉽게 쉬운 걸로 다 만들어 버려야 되는 내용이 그러니까 또 틀리죠. 쉽게 와닿죠. 그러니까 아메이가 반복 학습이라는 게 반복을 해서 지금 사장님처럼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할지. 자, 지금까지 우리 서동균 리더님의 호모시스테인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나이 값지 마세요.